10월 26일 새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파리 생제르맹과 AC밀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AC밀란을 상대로 3골을 넣으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죽음의 조라고 불리던 F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1위로 올라가는데요. 이날 벤치에 있던 이강인은 후반 26분 우스만 덴벨레와 교체되었습니다. 교체 투입 18분 만인 후반 44분 경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팀이 흘려준 골을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골문 구석에 꽂아 넣었습니다. 투입 18분 만에 결승골을 넣은 이강인을 왜 선발 출전시키지 않은지 궁금해하는 축구팬들이 많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은 진짜 속내가 무엇일까요? 이강인은 지난 22일 홈에서 열린 프랑스 리그앙 9라운드 스트라스부르전에서 선발 풀타임을 뛰며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강인이 선발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이강인이 선발 출전하지 못한 진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시작에 앞서 파리 생제르맹의 과거 그리고 최근 전적에 대해 알아봅시다. 파리 생제르맹과 AC밀란 양팀은 지금까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서로 4번 대결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AC밀란과의 대결에서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1995년 4월 5일 1대0으로 패하고 1995년 4월 19일 2대0으로 패했으며 조별 예선에서 2001년 2월 2번의 1대1 무승부 이력이 있습니다. 전적만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매우 열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외에도 두 팀은 6번의 친선 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파리는 AC밀란을 상대로 1승 1무 4패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 경기는 2012년 두바이에서 밀란에게 1대0으로 패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탈리아 리그를 상대로 최근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유럽 대회에서 이탈리아 팀을 상대로 최근 7경기를 무패로 마무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이탈리아 팀과 11경기를 치렀으며 11경기의 전적은 2승 5무 4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AC밀란 두 팀에서 모두 뛰었던 선수들의 명단이 화려한데요. 16명의 선수가 두 팀에서 뛴 경험이 있으며 그중 시청자분들이 잘 알만한 선수들은 데이비드 베컴, 잘루이지 돈나룸마, 티아고 실바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도르트문트를 2대0으로 꺾으며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2차전에서 뉴캐슬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하며 무너졌습니다. 조 3위였던 밀란을 홈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전반 32분 은바페가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낮고 빠른 슈팅으로 골망을 출렁였습니다. 골키퍼 마이크 매냥이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반 박자 빨랐던 데다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슈팅이었습니다. 후반 3분 역습 찬스를 맞아 비티냐의 전진 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빠르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이후 전개 과정에서 우가르테의 반칙이 선언돼 득점으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PSG는 곧바로 다시 공격을 이어가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8분 은바페의 코너킥을 덴벨레가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골키퍼 매냥의 선방에 걸렸지만 세컨볼이 흘러나오자 문전 앞에 있던 콜로 무아니가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후반 26분 덴벨레와 우가르테를 빼고 루이스와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의 변화는 적중했습니다. 후반 44분 자이르 에머리가 컵백을 내주자 하무스가 뒤로 흘렸고 이강인이 왼발로 골문 구석을 겨냥해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데뷔골과 동시에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최초로 AC밀란을 상대로 승리한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UEFA에서 발표한 AC밀 파리의 경기의 예상 선발 라인업에서 이강인이 줄줄이 제외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9월 초 이강인은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한 직후 아시안게임과 A매치, 친선 경기 2경기를 모두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스트라스부르전도 많은 외신들이 이강인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선발로 출전하여 풀타임으로 기용되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선발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스트라스부르전에서 풀타임으로 기용됐기 때문입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직후 3경기를 연달아 풀타임 경기를 치르게 되면 다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PSG는 올여름 큰 돈을 들여 공격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던 우스만 덴벨레와 올림피크 리옹에서 이적한 브래들리 바르콜라입니다. 빠른 주력과 침투력이 장점인 우스만 덴벨레라는 대체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보다는 우스만 덴벨레가 큰 무대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전으로는 덴벨레가 많이 기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강인은 포지션이 겹치는 우스만 덴벨레와 지속해서 주전 경쟁을 계속 펼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면제를 받은 이강인.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서
군면제를 받은 이후 푸스카스상과 득점왕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이강인 선수도 승승장구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